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미리 캔버스 등 기타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사진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학습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공유, 저장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4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세 번째 수업이고요. 사회교과서는 13쪽에서 15쪽입니다. 모두 사회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 꾸러미에 있는 사회 프린트 2쪽, 여기 이 부분이죠. 사회 교과서를 보고 미리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을 채우지 않은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되도록이면 모두 채운 후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다 되었나요? 잘 모르는 부분은 이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 모두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촌락의 종류에 대해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촌락은 자연환경, 하는 일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뭐였죠? 세 가지? 뒤에 보이죠? 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농촌, 어촌, 산지촌 이 세 가지였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촌락이 발달해 있을까요? 지도를 보며 살펴봅시다. 네, 넓은 평야가 있고 산이 좀 낮은 곳에는 농촌이 주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울창하고 숲이 깊은 곳은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네, 산지촌이 발달했고요. 바다 근처에는 어촌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 촌락의 모습을 우리 조사할 건데 첫 번째,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조사하고 싶은 곳을 결정할 거고요. 세 번째, 촌락의 모습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조사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조사하고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오면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런 촌락에 대해 더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선생님처럼 찾아보면 더 좋겠죠? 조사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볼게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이건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으론 어디를 조사해야 되고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다 조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모두 사회교과서 13쪽을 펴주세요. 민준이는 큰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어촌을 조사하기로 했대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한번 봅시다. 지역을 잘 아는 어른께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며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민준이가 알아본 조사 방법들을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며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바다와 오름이 아름다운 마을, 이 지미봉이 품은 마을 종달래입니다. 이 초등학교 근처 한 서점 앞으로 서둘러 찾아가 봤습니다. 맞아요. 네, 마을 구경 간 거였죠?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모여 계신 거죠? 네,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그러한 마을 투어를 하고 있어요.
마을 책방과 이장님이 의기투합해서 준비한 마을 탐방 이야기 유령단 행사였는데요. 종달림인들 모두가 이제 합세해가지고 최고의 천일염을 만들었던 생산 기지였습니다. 종달리 마을이. 예, 이곳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질이 좋다 보니까 임금님에게도 진상해가지고 뭐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해주시네요. 너무 이 솔직하시네요. 표지판이 없었더라면, 이 이장님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이곳이 과거의 염전이었다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이 마을 곳곳에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현장 조사는 조사할 장소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모습을 살펴보는 걸 말해요. 이 그림처럼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시를. 아름다운 제부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섬에 왔을 때는 하루 종일 계속 통행이 가능한 날이어서 도로가 잠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부도에 도착하고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바다였습니다. 제부도 남단에 횟집과 같은 상업시설이 많은 곳 근처에 있는 바다에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제부도에서 유명한 매바위가 있는데요. 매의 형상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촌락의 모습과 관련된 영상이나 백과사전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 어촌의 생활 모습을 검색하면 뜨죠. 먼저 동영상을 볼게요. 관련 있는 동영상들이 동영상 챕터를 누르면 쭉 뜹니다. 이 중에 이런 재생을 해보면은 자기가 조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촌락의 모습과 관련 있는 백과사전, 어린이 백과 있는데 이런 백과사전에서도 알고 싶은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어촌인데 바다와 관련된 생산활동을 하는 어촌 마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책이나 지도, 사진과 같은 자료는 촌락의 모습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성 지도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성 지도를 보면 실제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게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촌락을 검색하고요. 다음 지도 보기를 누릅니다. 네이버에서 했어요, 선생님은. 네, 이렇게 지도 보기를 누르면 제주시 구좌읍이 나왔고요. 오른쪽 위에 위성 지도를 클릭하면 실제 모습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실제 모습이에요. 줌을 쭉 당기면 이렇게 마을이 보이죠? 숲도 있고 바다도 근처에 있었죠, 아까. 여기 바다까지 있습니다. 바다까지 잘 보이네요. 우와. 자, 그러면 민준이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어촌을 조사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면 좋을까? 어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주로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한단다. 직접 현장에 오니까 촌락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구나. 인터넷으로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 지역을 소개한 자료들도 정말 다양하구나.
네,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제 잘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학습 꾸러미 이쪽을 펴서 프린트 빈칸을 확인하겠습니다. 촌락의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였었죠. 자, 첫 번째로 순서는 아까 본 거랑 조금 달라요. 무엇을 조사할까요? 직접 가보는 것을 2글자로 땡땡 조사라고 했었어요. 네,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을 직접 가본다. 현장 조사. 그리고 인터넷.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죠. 또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 그리고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기. 이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촌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 3가지 이거였는데 이 질문의 빈칸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 쉬워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주로 무슨 좋아요.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땡땡땡땡 4글자예요. 밑에 나와 있네요. 네, 자연환경은 무엇일까? 뭐 농촌이면은 논이 제일 많이 보이겠죠. 논. 그리고 저수지 뭐 이런 게 보이겠고, 어촌이면 바다. 그리고 산지촌이면 산이 보이겠죠.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그럼 어떻게 땡땡 하고 있을까? 네, 이용하고 있을지를 보면은 촌락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으로 촌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를 한 장 넘겨 14쪽을 살펴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이 이제 촌락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사하고 싶은 촌락을 정할 거예요. 조사하고 싶은 곳을 정할 때는 먼저 촌락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3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 농촌, 어촌, 산지촌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민준이의 경우에는 어촌을 골랐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지형도, 요거예요. 우리나라 지형도. 이걸 보면서 조사할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경우에는 여기 제주 있죠.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조업을 조사했네요. 자, 그럼 빈칸 마저 채우고 갈게요. 조사하고 싶은 촌락의 무엇과 조사 뭐뭐를 결정할까요? 네, 촌락의 종류 3가지 중에 1가지라고 했죠. 조사 지역입니다. 어딜 조사할지 지역을 방금 정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지도 이름이? 네, 지형도에서 촌락의 종류와 지역을 선택하고 지도나 위에서 내려다본 거 무슨 사진? 위성 사진으로 위치나 풍경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빈칸 다 확인했죠? 좋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조사할 촌락의 종류를 정하고 촌락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서 조사 지역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반과 이름을 적고. 네, 이거 여러분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 촌락의 모습 조사하는 종이는 나눠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싶은 촌락의 종류, 어촌, 농촌, 산지촌 중에 고르고. 네, 그래서 이 농촌, 어촌, 산지촌 지난 시간에 배운 이 3가지 중에 어디를 조사하고 싶은지 정하고요. 그 다음 여기 아까 봤죠? 민준이처럼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적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수록 좋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같이 조사하고 싶은 촌락의 종류에 맞게 위성지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지도에서 농촌, 어촌, 산지촌이 잘 발달했을 것 같은 곳을 골라서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한번 봅시다. 먼저 지도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지도 누르면 뜨죠? 지도가 이렇게 뜨는데 위성지도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내려다본 실제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보이죠? 자, 먼저 어촌 볼까요? 바다 근처에 있는 어촌. 이렇게 줌을 당겨 보면은 네, 어촌 보이나요? 여기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이 잘 보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바다도 잘 보이고요. 네, 여긴 어촌이고요. 또 산이 있죠? 여기 산지촌입니다. 산지촌 부분에서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지촌에 있는 마을을 조사해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네, 이 부분이 농촌 부분이에요. 이렇게 논과 밭이 좀 많죠? 지금 위에 보여요? 이게 다 논이네요. 엄청나게 크네요. 네, 이게 농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농촌, 어촌, 산지촌에 맞게 위성지도로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활동은 촌락의 모습을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조사, 직접 가서 조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인터넷과 사진, 책자 등을 활용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먼저 조사해야 될까요?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기준이 있어요. 네, 먼저 어촌이 예를 들자면 민준이처럼 어촌을 조사해야 되는 경우면은 자연 환경, 가장 많이 보이는 자연 환경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생산 직판장 뭐 이런 곳이 있죠. 이런 곳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촌의 경우에는 어업을 하겠죠. 지난 시간 배운 거요.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는 농업을 하고 산지촌의 경우에는 임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촌락의 모습을 적어 넣고 이렇게 위치를 확인했죠. 제주시 구좌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북동쪽에 있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은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대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바닷가라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밭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예쁘죠? 네, 근처에 항구가 있어서 지도를 보면 가까이에 해녀박물관과 체험관이 있대요. 이거는 제주시 구좌읍의 경우에요. 자,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모습, 바다, 등대, 낮은 산, 밭, 비닐하우스, 풍력발전소 등 이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이에요. 여긴 어촌이니까요. 다음, 자,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좌읍 홈페이지나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검색을 하면 나와요. 잘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평평한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번에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지역을 잘 아는 분께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방법은 다양하게 알려줬죠. 그러면 관광지가 많이 있고요. 사람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관광지 근처에 식당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구좌읍의 모습이래요.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적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다 조사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봅시다. 이건 민준이의 경우에요.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 읽어줄게요.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살고 계십니다. 구좌읍 앞쪽에는 바다가 있고 뒤쪽에는 낮은 산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밭이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밭에선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바다에서는 주로 고기잡이를 하고 바닷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게 풍력 발전이에요. 자, 방금 발표한 민준이의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프린트 빈칸을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을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 앞에 뭐가 있다고요? 푸른 바다가 있다고 했죠. 밭에서는 무엇을 하죠? 네, 농사를 짓습니다. 바닷가라고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또 근처에는 김영항이 있고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무슨 박물관이 있을까요? 제주는 이게 유명하죠? 네, 해녀박물관이 있대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요게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바람개비처럼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퀴즈를 풀며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터넷 이용하기, 2번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기, 현장 조사라고 했죠. 3번 지역을 소개한 자료 살펴보기, 4번 지역을 잘 아는 어른께 여쭤보기, 5번 우리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보기.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우리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 지역의 촌락에 사는 분께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고요. 보기에서 촌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2가지 고르세요. 2가지입니다. 기억,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니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디귿,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리을,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2개. 네,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촌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 선생님이 3가지 알려줬었죠. 주로 무슨 일 하고, 또 어떻게 자연환경 이용하고, 어떤 자연환경이 많이 보이는지, 이 3가지 질문이었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이거 과제예요. 여기 빈칸 아까 선생님이 다 알려줬어요. 오늘은 빈칸이 조금밖에 없는데, 자, 빈칸을 다 확인하고 채점하고 고쳐서 클래스팅 앨범 자기 이름에 올려주세요. 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